2013년도에 졸업한 최송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수님들 지도하에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고 좋은 정보들을 통해서 좋은 병원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불안하고 할 텐데 취업 걱정하지 마시고 교수님들 지도하에 잘 따라와 준다면 좋은 곳에 꼭 취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6학번 졸업생 장유정입니다. 지금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3년제 학교지만 커리큘럼이 되게 잘 짜여 있고 교수님들이 더 심도 있게 가르쳐 주시고 방학 때마다 특강도 해주셔가지고 국시 볼 때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전문대라고 뭔가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이제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저희 대학교 이름 덕분에 취업도 빨리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는 심상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전보건대학교는 전국에 있는 관련 학과 중에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훌륭한 교수님들 지도하에 정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곳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 말씀을 잘 듣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찾으면 나오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취업 준비를 잘 해서 좋은 곳으로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보건대학교 히트메이커 8기 김성현입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온택트 입학 설명회 히트온 라이브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스텝진 모두 촬영 전 체온 체크와 손소독을 완료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을 준수하며 감염병 예방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벌써 온택트 입학 설명회의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바랍니다. 오늘 1부의 마지막 시간은 보건행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 보건의료행정과입니다. 이벤트 페이지에 올라온 사전 질문들 중 라이브에서 소개된 질문을 추첨하여 베스킨라빈스 싱글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사전 질문을 남기지 못한 분들은 지금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 온택트 Q&A 질문을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를 통해 함께 소통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건의료행정과에서 병원행정의 기본인 원무관리를 비롯한 병원행정 전반에 대해서 가르치는 박의수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택트로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네, 교수님, 그럼 병원 행정의 기본이 바로 원무 관리이군요. 그럼 그 기본과 전반을 배울 수 있는 보건의료 행정과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학과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의사 선생님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 아니신가요? 아니죠. 바로 원무과에서 접수를 담당하는 병원의 원무과 직원이랍니다. 이 원무과 직원은 전반적인 병원 사무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병원에서 꼭 필요하신 분이군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병원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의료 기초 지식과 함께 그 병원 행정 관련 교과목을 배우는 곳이 바로 우리 보건의료 행정과입니다. 네, 어느 병원에서나 뵌 적이 있었던 분들인데요. 종합병원급 이상은 특정한 자격도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라는 그 면허의 취득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병원, 즉 종합병원급 이상은 최근까지 의무기록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는 면허 취득자를 꼭 고용해야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환자 개개인의 의무기록 관리부터 그 관리를 위한 질병분류 등도 전문적으로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름에 행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보건의료행정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분류 등과 같이 병원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선 단순한 행정만을 배워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 환경에 특화된 병원 행정과 보건의료 정보 관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와, 매우 전문적인 인재만이 가능한 일이네요. 그렇다면 보건의료행정학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실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의료 환경이 매우 첨단화된 지금 그 환경에 특화된 이론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의학용어, 해부생리, 기본적인 메디컬 관련 교과목도 배우고요. 그리고 이를 응용하기 위해서 행정 실무, 의료 데이터 처리, 보건의료 정보 관리와 관련된 그런 과목들도 실습으로 배우게 됩니다. 행정뿐만이 아니라 기본 메디컬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거듭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대전보건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가 가진 특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까지 의무기록사라고 불리던 면허가 의료법의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이제 변경되었고요. 우리 대학이 최초로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를 취득할 수 있는 학과로 인증되었습니다. 4년제를 포함해서도 최초인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4년제를 포함해서의 최초라니 그 정통성과 명성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외에도 어떤 자격증을 또 취득할 수 있을까요? 종합병원 이상급에 취업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병원 행정사 등이 있고요. 각종 의료 관련 보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험심사 평가사 같은 자격증도 있습니다. 보건의료 행정 분야부터 보험 분야까지 업무가 가능하군요. 그렇다면 다양한 분야로 취업과 진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나라의 그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됩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리고 보험심사평가사 같은 공공기관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가능하군요.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넓네요. 게다가 공공기관도 취업할 수 있다니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처럼 보건과 행정 두 분야의 융복합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보건의료행정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겠는데요. 기쁜 소식이 있어서 막간을 이용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보건대학교가 일반 재정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정받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대한 기반을 갖추게 된 대전보건대학교. 여러분은 대전보건대학교의 온택트 입학 설명회 히트온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온택트 입학 설명회 히트온 라이브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스태프진 모두 촬영 전 체온 체크와 손소독도 완료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개인위생을 준수하며 감염병 예방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이벤트 페이지에 올라온 우리 학생들의 사전 질문들에 대한 답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사전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행정과의 미래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저도 매우 궁금한데요. 이거 한번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의 의료계 종사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망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AI, 즉 인공지능이 미래 직업을 많이 바꾼다는 얘기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렇죠. 인공지능으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보건의료행정 분야의 전망은 어떠할까요? 네, 이런 변화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관련 업무는 사람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죠. 미래에도 고유한 인간의 영역인 거군요. 그리고 또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의료계의 특성상 단순히 일반 행정만을 배워서는 병원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을 전공한 사람들의 진입이 어려운 만큼 의료 환경에 특화된 병원 행정 분야와 보건의료 정보관리 분야는 밝은 미래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성과 정통성이 뛰어난 만큼 제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제자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자 중에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서 상담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현재는 국립암센터 정규직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기억에 남네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교수님과 학과에서의 멋진 경험들도 큰 버팀목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 과에서 열심히 준비한다면 그 선배처럼 멋진 직장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한다면 멋진 선배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전 질문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벌써 아쉽게도 마지막 언택트 Q&A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서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지금 바로 마지막으로 궁금한 질문들을 어서 남겨주세요. 네, 사전 질문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구구절절님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면허, 국가고시라고 하는 국가 면허하고 일반 자격증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면허는 과거에 의무기록사라고 하는 그 면허증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고 하는 면허증으로 명칭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사실 우리 과도 그 명칭과 관련해서 보건의료 행정과라고 하는 거로 이제 명칭을 바꾸게 됐는데 이전부터 있던 아주 역사가 깊은 학과이고요. 그리고 이 자격증을 이 면허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의료정보실 혹은 의무기록실에서 질병 분류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그 병원 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병원 행정사, 그리고 보험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 심사 평가사. 그 외에도 이 병원들은 요즘에 그 정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컴퓨터 수행 능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들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돈벌자님이 그냥 행정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의료 행정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막 의료 용어도 배우고 그러나요? 네, 일반 4년제 대학의 그 일반 행정학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행정학과에 나온 사람들이 그 병원 행정에 진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행정의 의료적인 여러 가지 그 과목들도 이제 배우면서 메디컬 관련된 그런 지식들도 쌓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특화된 그런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학 용어라든지 해부생리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생물 많이 배우잖아요. 그 생물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 아니면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기 때문에 문과 이과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1학기 1학년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멜론차트님이 대학병원을 가려면 학점 관리 말고 더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요즘에 그 기관들, 즉 기업들이나 이 병원들은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 요구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스펙을 관리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스펙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이제 채용을 했었는데 사실 의료기관은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대민, 그 사람을 대하는 일들을 잘 하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이제 면접을 잘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그 병원에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점이 좋으면 좋은 병원에 취업할 수 있다. 좋은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학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성실함을 확인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점은 일정한 수준에 도달만 한다 그러면 모두 공정하게 기관들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큰 병원들, 대학병원들 중에서 그 학점 말고 기타 다른 그 자격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 이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을 대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영어라든지 일본어 혹은 기타 외국어들을 혹시 공부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지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네, 글로벌 사회가 되고 있는 지금 외국어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버벅스님이 문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해서 가려면 어렵냐고 질문해 네, 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학 용어를 배우고 또 해부생리 뭐 이런 기본적인 메디컬 관련된 과목들을 이제 배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좀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네, 1학년 때는요 아주 기초를 다지고요.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면서 그 다진 기초 위에 성을 쌓는 것이니까요.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절절님이 아까 또 질문 남겨주셨는데 보건의료행정과는 몇 년 과정이고 동아리도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보건의료행정과는요 3년 과정입니다. 3년 동안 전문 학사를 취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에는 그 전공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3년 과정을 마치고 나서 지원을 해서 전공심화 과정 1년 과정을 거치면 학사 학위 취득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사 학위 취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석사 과정 뭐 대학원에도 진학할 수 있겠죠. 네. 혹시 동아리도 있나요? 네, 동아리 질문도 하셨죠. 네. 네. 학과 교수님들께서 각각 동아리들을 하나씩 맡고 계세요. 그래서 이 동아리들은 뭐 전공 동아리, 그 봉사 동아리,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그런 동아리들을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돈벌자님이 그럼 교수님은 동아리는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맡고 있는 동아리는 메디컬 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MS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있어서 메디컬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냥 그 학습하는 그런 전공 동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전공 동아리도 있군요. 네, 다 댓글 남겨주시고 있으세요. 혹시 그럼 취업 잘 되려면 어떤 거 준비하는 게 좋는지, 토익 자격증 아니면 학과 공부만 열심히 해도 되는지 돈벌자님이 이어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이디가 돈벌자 아주 멋진 아이들이 쓰고 계신데 그거하고도 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 의료기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급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어떤 그런 수입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돈벌자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께서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무슨 질문 하셨죠? 취업 잘 되려면 학점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학점을 준비를 잘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학점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학점이 높은 사람을 이제 요즘에 의료기관에서 뽑지 않습니다. 학점이 좀 낮더라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면접에서 파악이 되면 그런 사람을 채용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점이 아주 높았던 사람들만 뽑았더니 실제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업무에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이제 발견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점에 대한 부분은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만 하면 취득을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자격증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그 3년 교육 과정 안에 여러분들이 취득할 자격증이나 면허증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교과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바로 자격증 시험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도 응시를 이제 잘 할 수가 있겠죠. 네. 성실히만 준비한다면 취업은 뭐 프리패스겠네요. 네. 네, 구구절절님이 혹시 실습도 나가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의료계 쪽의 그 학과들은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방학 기간 동안에 현장 실습이라고 해서 실습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실습은 여러분들이 뭐 실습을 나갈 곳을 이제 결정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여러 병원들과 협약을 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만 학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현장 실습까지도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주로 어디로 실습 나갔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덧붙여서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반 병원 행정과 관련된 업무 파트로 이제 실습을 나가고요. 또 그리고 의무기록사라고 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의무기록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조건 큰 병원에서 실습을 하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병원은 많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깊숙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관이 좀 규모가 좀 작다 그러면 팔방미인처럼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경험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큰 병원도 갈 수 있고 작은 병원도 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도 취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에도 실습을 나가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보여주신 덕분에 마지막으로 딱 한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쏙쏙 귀에 들어온다고 해주시고 바로 말씀해 주신다고 너무 대단하시다고 하십니다. 딱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네. 와우님이 학과를 나오면 꼭 병원으로만 취업하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많이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학과를 지원했는데 막상 실습도 나가보고 선배들도 이렇게 보니까 나하고 성향이 잘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이제 중도 탈락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은 일단 병원이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보험심사평가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보험심사평가사라고 하는 거는 이 병원은 다양한 보험 업무들과 연관돼서 업무를 또 수행할 수도 있어요. 건강보험도 있고요, 자동차 보험도 있고요, 다양한 보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험 업무에 관련된 것들도 배우기 때문에 대기업들로 국한되어 있는 이런 보험 회사들이 있죠. 그렇다고 보험을 상품을 판매하러 가는 그런 업무를 취업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병원과 이 대기업 보험회사와의 보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일반 보험 회사에도 취업을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교수님의 답변 들어보았습니다. 네, 많은 Q&A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혹시 인상 깊었던 질문이나 혹시 좀 괜찮았던 질문 하나 있으실까요 혹시? 네,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네. 그 중에서 선정을 하기가 사실 쉽지 네. 않았는데 실제로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답변을 못 드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굳이 골라보자면 아이디도 참 독특했었고요. 굉장히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반응을 보여준 돈 벌자 님한테 네. 네. 그러면 돈벌자님께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궁금한 점들은 많이 해결되셨나요?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그 미래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보건의료행정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긴 시간 함께 라이브를 달려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약 20분간 많이 떨리셨을 텐데 고생해주신 우리 교수님,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와 멋진
모습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보건의료 행정과에서 여러분들 꿈을 같이 펼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학년별 로드맵과 우수한 전문 교수진으로 탄탄히 준비된 보건의료 행정과 경쟁력과 전문성으로 다양한 취업 진로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꽃피워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보건의료 행정과의 박의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해주신 교수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된 히트온 라이브 녹화본은 오늘 대전보건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보건대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환경안전보건과 1부 이어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